다이어트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은 없어요.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. 빈도 매일 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영양 자체를 소화할 때 인체에 열을 많이 만들게 돼요. 즉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거죠. 시청자분들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따라했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고강도 트레이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. 원래는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거든요.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강도 트레이닝 시에는 주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을 해요. 중저강도 운동 시에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할 부분은 빈도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인데 고강도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은 고강도 트레이닝이 지방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지속성 있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려고 한다면 이 구간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 거지, 뭐 빡센 운동이 다이어트가 안 된다, 그리고 이 구간 운동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. 빈도, 즉 매일 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150분 이상 운동해라, 고강도 운동을 이 정도 해야 된다,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5분만 운동하셔도 돼요. 단 오늘 그냥 하면 돼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면서 내 몸이 여기에 맞춰가요. 즉 이제 러닝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기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 심박수를 보면서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심박 구간에서 그냥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20분 동안 달리고 왔는데 그 다음 내가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이 활동은 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빈도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, 내가 오늘 운동을 많이 하고 내일은 푹 쉬었다가 내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어가기 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따라했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2구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그 표가 나와 있어요. 총 5개 구간으로 나눕니다.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% 정도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최대 심박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,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심전도라든가 장비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220 빼기 자기 나이를 해서 최대 심박수를 많이 구해요.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. 단 간단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예를 들어 시청자분께서 20세라면 최대 심박수를 200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50%라면 분당 심박수가 100회에서 120 정도면 아주 가벼운 활동인 거죠. 별로 힘들지 않은 활동. 근데 예를 들어서 60세라면 220 빼기 60 하게 되면 160이죠. 이분의 70% 정도를 생각해 볼까요? 70, 80%? 고강도 들어가는데 160에 80%라 해도 128회 정도 되나요?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세 때의 120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분한테는 완전 고강도의 운동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최대 심박수는 다릅니다.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최대 심박수가 높아요. 그분들한테는 또 저강도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걸 가지고 5구간을 잡았을 때 2구간 운동을 이제 저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20세인데 200회에 2구간 60에서 70% 최대 심박수에, 그러면 120에서 140회 스마트워치 같은 걸 보고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워치도 정확하진 않아요. 가장 좋은 게 운동 자각도 개념인데, 이 운동 자각도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. 또 다른 말로 보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, 예를 들면 6에서부터 20까지가 있어요. 뭐 6에서 7, 뭐 아주 편안하다.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9에서 20은 죽을 것 같다. 17, 18은 너무 힘들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보면서 하는 건데, 재밌게도 여기에서 6에서 7이라고 느꼈을 때 편안할 때 10을 곱해보면 그 당시 안정시 심박수랑 비슷해요.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19에서 20이잖아요.
그래서 거기서 10을 곱해보면 190에서 200. 우리가 운동했을 때 심박수랑 유사하게끔 만들어졌어요. 여기 이거를 좀 참고해서 운동 자각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범위라서 정확하진 않죠.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수치화해서 이거를 측정하려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이구간 운동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운동을 하면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돼요. 내가 대화하는데 조금 그 공기 반 소리 반 약간 힘들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힘들다 하면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하면서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걸을 수 있다라면 저강도 운동인 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, 과거에 제가 이제 그 TV에 출연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이 저중강도 운동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걸 봤는데, 런닝머신을 활용해서 운동 강도를 저중강도, 운동 강도, 이구간 운동을 스스로 체크하려고 하신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런닝머신은 띠띠띠띠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의사분께서도 이 우를 범하셨어요. 말을 걸어요. 말을 잘해요. 그럼 아직 더 올려야 돼요. 또 띠띠띠 올려요. 또 말을 걸어요. 대답을 해요. 또 띠띠띠 올려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못 달리겠어요 하고 갑자기 확 강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강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래요. 러닝머신을 하실 때는 최소한 같은 강도로 2, 3분 정도 실시하시면서 내수용 감각에 집중해서 내 호흡이 많이 가빠지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올리셔야 돼요. 한꺼번에 지금 괜찮은데 올리고 하다 보면 그 강도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일단 근육량이 늘려면 근육에 데미지를 줘야 돼요. 근데 저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근육이 빠지진 않아요. 그리고 이 저강도 운동이 근육이 빠지려면 근육이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서는 근육의 개입이 적어지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단백질 공급이 떨어지고 내가 적절한 영양 공급이 떨어졌을 때 몸에서 당신생합성이라고 해요. 당 에너지를 뽑아내게 만들려면 영양 자체가 공급이 떨어졌을 때, 공복 상태가 길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근육이 딱히 분해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그리고 약하신 분들에서는 저강도 운동이라고 해도 약간의 그 안 쓰던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근기능이 좋아지거나 근육이 조금 더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책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은 없어요. 어떤 분들한테는 지방 씻기가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, 어떤 분들한테는 탄수화물 씻기가 또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백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어느 정도 손상이 오게 되고, 이걸 회복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. 근육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서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고, 이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.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더라도 그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고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달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영양 자체를 소화할 때 인체에 열을 많이 만들게 돼요. 즉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거죠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을 같은 에너지만 먹었을 때 단백질의 에너지 소비가 더 커집니다. 그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.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필수 아미노산은 근단백질 합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.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근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합성하게 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유천 단백질을 많이 쓰는데, 단백질 보충제 쓰는데, 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아요. 그래서 근단백질을 좀 더 빠르게 형성하는 효과가 있죠.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운동 강도를 하면서 몸에 무리가 오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거죠.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예를 들어서 운동과 식단을 같이 갔는데, 식단을 하다가 운동이 힘들어서 안 하게 되면 식단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단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실시를 했는데
운동하고 난 다음날 몸이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주변에서 잘 먹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놓게 되고 잘 먹게 되죠. 또 칼로리 위주로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을 때 가벼운 운동으로 딱 상쾌할 정도만 하고 왔는데 누가 옆에서 이상 뭐 라면 인스턴트 먹자 그러면 아깝죠. 그러면 또 식단을 잘 지키게 되고 선순환이 되게 되거든요.